역류성 식도염. 지금 현재 이 사진은 역류성 식도염 사진인데요. 박현학 교수님의 그 영상 내용을 캡처해 온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이 영상 잘 보시면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을 안 하시게 되는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사진에서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죠. 이 정도면은 거의 나날이 고통 속에서 사실 건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으로만 상당히 이렇게 치료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약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현학 교수님 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약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현학 교수님 영상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약만 계속 드신다고 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 식도염에 관한 약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어 주시면은 계속 약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계속 먹게 되면은 이게 면역력이 생겨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한 대안책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산이 이렇게 역류돼 올라가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 식도에서 위산이 계속 역류가 되잖아요. 역류. 이래서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관략근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좁아져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넓어져 있죠. 넓어져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듯 했다가도 결국은 어떠한 음식에 의해서 이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독한 위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차단을 해야만이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가 됩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역류된 이 위산을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 역류성 식도염의 최대의 문제가 이 관략근으로 인해서 이 역류되는 이 부분이 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자꾸重복되는 얘기를 자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지금 여기서 이 사진을 보면은 진짜 이거 거의 이 정도 돼버리면 상당히 이게 심각한 거고요. 이건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와 비슷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약을 먹지 않고 완치를 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꼭 약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했던 방식을 따라 해보십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 영상을 이제 처음에 올렸고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그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하나를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게 자석입니다. 이게 이제 자석인데 처음에 제가 그 1편에서 영상에 올렸던 것은 이겁니다. 이거를 이 자석을 명치에다 붙이는 걸로, 자 이거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게 관략근이잖아요. 이게 명치 부분입니다. 이게 명치 부분인데 이 명치 부분, 이게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자석을 대는 걸로, 이제 저는 처음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죠. 그런데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자석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핫팩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핫팩인데 이 핫팩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이게 약 한 15초 내지는 20초 그렇게 이제 돌리면은 뜨거워집니다. 손으로 이렇게 막 비비면은 얼른 안 뜨거워져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댑니다. 대면은 이게 자석이 이제 서서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 명치 여기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딱 갖다 대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이 일반 역류성 식도염이 없으신 분들은 소화가 되면서 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죠.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이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게 이 독한 이 가스가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서 여기서부터 속이 이제 쓰리다든지 막 따갑게 느껴지는 거죠. 사서 이렇게 생목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다 자, 이 자석을 딱 갖다 붙여주는데 지금 이게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바로 대패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걸 처음에 이 뜨거운 걸 바로 갖다 이렇게 살에다 대버리면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뭐 이렇게 식히는 방법은 종아리나 뭐 발바닥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부가 좀 거친 부분에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문질러지면 좋아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 몸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게 사람 체온하고 딱 맞아서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자꾸 이쪽 저쪽 옮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 부분에다 딱 대주잖아요. 딱 대주는 순간에 소화가 안 돼서 올라오는 이 역류되는 이 상황이 즉각 바로 멈춰요. 바로 멈춥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이렇게 딱 폼을 잡을 때
얼른 이 자석을 갖다가 이 명치 있는 이 부분에다 딱 갖다 대보면 바로 딱 수톱이에요. 이게 신기하게도 딱 수톱이면서 여기에 이 유산이 딱 안정이 됩니다. 안 올라와요, 더 이상.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 올라오는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치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뜨겁게 딱 갖다 대면 이가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서 이 역류되는 게 멈춰요. 딱 멈추면서 그 막 위가 이렇게 막 쓰리잖아요. 막 따갑고 그게 서서히 없어집니다. 예, 서서히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위벽을 찾고 이게 그 위산이 자극을 안 하면은 서서히 이게 이 위가 아무입니다. 위가요 서서히 변화가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이제 드실 때에 속이 썩어오니까 계속 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은 그 이렇게 저 박현아 그 교수님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약에 대한 그 설명을 너무나도 잘 그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이 대부분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박현아 교수님이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이거 이게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이 약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위산을 분비하는 것을 이렇게 억제를 해버리면은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싫어하실 때 그 박영 교수님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것 보고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 증상은 그 이 영상이 뭐 수백 개가 되지만은 증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식도가 위산에 노출되지 않게끔 뭐 하라는 얘기, 또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을 바뀌라고 한다든지, 저는 뭐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녁에 뭐 야식을 먹지 마라.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원 없이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시고, 자,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자, 바로 식도와 배를 중심으로 서서히 갖다 이렇게 문질러요. 서서히 문질르시면은 이 소화제보다는 그 소화 속도가 수십 배는 빨라요. 배가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위산도 안 올라오면서 이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결국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위가 얇아질 대로 얇아졌단 말이에요. 이 위가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먹고 몸은 더 쇠약해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섭취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결국은 이 식도가 튼튼해져야 돼요. 자, 이 식도가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은 이 식도에 이게 그러니까 살이 차면서 이처럼 서서히 좁아지더라. 제 경험으로 미루고 와서 저는 이제 평생 뭐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관략근이 늘어져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화를 잘 시키고 잘 먹고 관리를 잘 하니까 자 결국은 이렇게 정상으로 되돌아오더라. 제 경험상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요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면서 살이 붙고 건강은 이 식도가 서서히 원위치로 회복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까지 도달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뭐 4, 5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도 말이죠.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한번 고생을 했던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신경 안 쓰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 그 신경성이 말이죠. 바로 직방이에요, 직방.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가 괜찮아진 듯 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신경을 확 쓸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제일 먼저 위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 딱 되면서부터 서서히 위산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서서히 따갑다는 느낌이 들면서 트림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즉각 뜨거운 온열 이 위에 안정을 줘야 돼요. 바로 여기다 딱 붙여주면은 이게 바로 안정이 되면서 위산이 올라가는 게 딱 멈춰요. 그러면서 속쓰름기가 약 한 10분도 안 걸려요. 서서히. 물론 이제 엄청 심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 조금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위가 좋아지면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도 역시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평생을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항상 사람이 웃고 즐거울 때만 있습니까? 신경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멀쩡하다가도 신경이 건드쓰고 그 신경 쓸 일이 생겨버리면 바로 위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쎄하게 올라와요.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위가 좋아졌다면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온열로 이렇게 하니까 그 효과가 바로바로 직방이에요. 그렇게 그 위가 쓰립고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항상 상체가 약 15도 이상 처음에는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식을 드셨다 그러면은 뭐 3시간 이내는 잠을 자지 말라는 거거든요. 소화를 다 시켜서 자라.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언제 그거 소화시키고 있어요. 하다 보면 잠들어 버리면 그게 이제 소화되면서 역류가 돼서 이렇게 이 벽을 자극을 해서 다시 좋아졌던 이가 또 나빠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위가 그 식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은 이 안에서만 이렇게 도는데, 이게 넓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신 분들은 거의 뭐 이게 죽음이죠, 죽음. 이 정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그 온열 자석 찜질을 하면은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을 잘 드시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소화제 먹어가면서 그게 됩니까? 소화제 역시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여기서 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되면은 이산 분비 그 율을 99% 억제를 이제 하는데, 억제한 걸로만 끝나버리면 좋은데 다른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이렇게 그 드시는데 결국은 이게 그 어떤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억제만 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그게 너무나도 그 저기 뭡니까 그 박혜환 교수님 그 영상을 쭉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나 그 뭐야 제가 영유성 식도염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 이거를 바로 이 이산이 올려고 품을 딱 잡는 순간에 이 자석으로, 예? 이 자석으로 이 명치 부분에다 딱 대줌으로 인해서 바로 이게 그 위산이 올라가는 게 바로 차단이 돼요. 바로 차단이 되면서 이 식도가 이게 막 그 아리고 막 그 타는 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국은 다른 것, 식도염 고생하신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 안 되면 자꾸 트름하고 꺽꺽대잖아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이 영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의 큰 문제인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그 영성 식도염에 관한 영상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봤지만은 명쾌한 해답을 내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현아 교수님 영상을 쭉 보니까 상당히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 문제를 소상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 자석을 여기다 딱 대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 식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만들어 달라 사정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못하신 분들한테만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그 자력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리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냐면은, 일단은 이거를 먼저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요. 데운 다음에, 자, 이 자석이 이게 4,500가우스거든요. 자, 이런 자석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사실 이 자석 구매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저한테 다 부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요. 이게 근데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들끼리 달라붙고 막 손이 찢겨서 피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원래는 이게 여기 가운데 하나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붙어요. 이게 절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딱 갖다 붙여서 이 지가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 이제 이 밑으로가 이제 이렇게 이 배 이렇게 이제 쭉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침대맡에 딱 두고요, 품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다음 영상을 하나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 목이 이 부분이 막 타는 듯이 이렇게 막 그 이물감도 있고 이러신 분들 호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식도 그러니까 이 식도에서 명치 이 부분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했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배꼽 있는 부분, 이 배꼽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잘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배꼽, 어쨌거나 이 배를 전체를 이렇게 서서히 막 힘들게 문질 건 필요는 없고요. 서서히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 배가 따뜻해지면서 이 그 소화가 너무나도 잘 돼요. 하여튼 신기할 만큼 배가 편안해지면서 잘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약을 타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그 자석 이렇게 핫팩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약을요 매일 먹지 마시고, 자 오늘 속이 굉장히 쓰럽다 그랬으면 오늘 하루 한 번만, 또는 아침이나 저녁에 너무 심하면, 그래서 약을 좀 띄어요. 약을 여러분들 별소리 해도요, 이 영유소 식도염은 약 끊어야 여러분들 위가 건강한 위가 되지, 그 약 계속 드시면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거 진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약을 단방에 끊어버리지 마시고, 자 오늘 한번 먹고 약을 뭐 하루나 이틀 또 그냥 끊어봐요. 일단 끊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약을 서서히 끊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에 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오늘 여기서 한 봉을 먹었어요. 그랬으면 하루 이틀 먹지 말고 지금 자석 이걸 요법을 계속 해봐요. 쭉 하시다가 하루나 한 이틀 또 쉬었다가 약을 또 먹어주고. 약은 그 적시적소에 잘 써야만 약이지, 너무 약을 남발을 해버리면 이 면역력이 생겨서 약발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좀 쉬어. 그러니까 약을 서서히,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약을 이렇게 잘 맞춰서 복용을 해주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좋아지는 속도가. 대신에 이산이 올라오는 듯, 이게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뭐 식사를 하나 안 하나 갑자기 이렇게 막 신경이 곤두서서 신경을 팍 쓸 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신경을 딱 쓰면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이 소화가 안 되면서 이게 트름이 생기면서 위산이 싹 올라오는 걸 느껴져요. 속이 서서히 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잡아줘야 돼요. 그때 잡아줘야만이 그거를 계속 놔둬버리고 뭐 이렇게 약을 드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위산이 올려고 폼을 딱 잡으면은 바로 갖다 드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산이 올라가지 않게끔 한 뭐 10일만 딱 해봐요. 그러면은
뭔가 완전히 변화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 관리. 그 관리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은, 이거는, 절대적, 제가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이게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뭐, 어쨌든지 간에, 제가 뭐 의사 의사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고,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또 제 경험도 아닌 다른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 자성요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그 증상에 따라서 상당히 그 편차는 크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자성요법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은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를 이제 배에다 딱 대잖아요. 배에다 이제 딱 대고, 이게 이제 옷이에요. 이게 옷이면, 자, 이게 이제 이렇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제 손으로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두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딱 이렇게 대면은 이게 안 흘러내려요. 위 앞에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방 일을 하신다든지 뭐 뭔 일을 하신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거기다 잘 부착을 해놓고, 이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위에다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이거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 위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위가 좋아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 방법을 꼭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는 굉장히 그 속도가 이게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걸로 했는데, 오래 붙여야 되고, 근데 이 자석은 피부에다 오래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붙여놔야 되고, 속도도 늦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열로 하니까 아주 직방이더라. 그러니까 뭔가 쓱하게 올라왔을 때, 올라오려고 할 때에 뜨겁게 해서 딱 갖다 붙이면 바로 딱 멈춘다는 거. 그렇게 해야 이 식도가 그 보호가 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핵심은 그겁니다. 위산이 역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사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영상만 보고서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모든 분들이 영상만 보고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는 것이 뭐 재밌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올려놨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말이죠, 상당히 이런 그 후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규격에 맞는 볼트 같은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없을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모두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해서 하신 분들이 완전히 이제 좋아지신 분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도 제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진짜 이걸로 인해서 완치가 되었느냐,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분들 통화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뭐 이렇게 좋아요, 구독 이런 것 좀 해주시면 뭐 저로서는 좋습니다. 그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구독, 좋아요 같은 거 해놓으면 다음 영상 때 이제 놓치지 않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식도염에 관해서는 상당히 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 방법, 그분이 어떤 식으로 아팠는가,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식도염 사진 같은 거 보려라 그래서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또 많은 분들이 했던 방식을 또 토대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저 한번 해보고 싶으신데 모르겠다 하신 분은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방법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또 전립선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이 자성요법으로 하는데, 이걸로 이제 다 통일이 됐어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다 통일이 돼서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또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석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